이럴까 저럴까 누구는 집 샀다고 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재훈 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핫하게 달고 있는 우리나라 재테크 1번, 우선순위 1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무사님, 이거 요즘 불장인데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80년대생, 대한민국 평균 연령을 쫙 한 줄로 세우면 제가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분들에게는 그냥 어떤 형이 편하게 해주는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50대, 60대 이상 어르신 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냥 형님, 누님들은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 않는데 관련 업에 있고 그래도 뭐 전문적인 경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나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 줄 요약을 하면 집이란 것은 사는 겁니다. 이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뭐야, 사라는 거 하나는 돈도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수능 세대로서 문학 시간에 저희 선생님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빌드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학에 보면 언어적 유의가 있어요. 어렵게 말한 거고 쉽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제가 사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사는 거야라는 거는 바이, 투자의 개념이 있고요. 삶을 얘기할 수도 있다. living, stay 이런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산다는 건 오늘 어떤 투기나 투자의 개념보다는 삶을 영위한다면 꼭 구매력을 극대화시켜서라도 사라는 겁니다. 밑에 전제는 어떤 거주 요건에 충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을 이루고 있는 터전이 맞고 구매력을 좀 받쳐주는 사람이라면 집값이 뭐 떨어질지 어떤 시점을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걸까? 집값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높아서 못 살 것 같아가 이제 좀 깔리면서 이거보다 좀 떨어졌으면 살 텐데 이럴 겁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 얘기를 좀 해보면, 주식 투자는 내 자금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가르고 미장이냐 국장이냐 그리고 뭐 어떤 섹터 산업별로 다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택을 살 때 한 평 사고 그 다음 한 평 사고 이렇게는 못 사죠. 이게 어떤 주택 아파트를 살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는 못 삽니다. 그냥 일시 구매로 한 방에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언제 사냐 이럴 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쭉 살 거야. 거주 요건이 너무 좋아. 그러고 나서 구매력에 받쳐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사세요. 주저하지 말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런 분들은 재고주택을 사야 되냐, 뭐 분양이냐 여러 가지가 이 전략이 많겠죠. 하지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점에서는 일단은 거주 요건이 잘 맞고 구매력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면 되죠. 너무 좋죠. 주식도 그래프 보면 샀어야 되는데 이때 좀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 중에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분할 매수가 돼요. 우리 아파트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강남에도 한 채, 부산 해운대도 한 채, 광주에도 한 채, 이런 사람은 이 영상 안 볼 거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금력이 되시는 분은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런 분은 정말 바이의 개념으로 가니까. 근데 거주의 요건과 바이의 개념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은 떨어질 거를 바라보고 못 사면 정말 죽을 때까지 못 삽니다. 죽을 때까지 못 사요.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고 거주를 하는 거고 좀 무리해서라도 사야겠다 싶으면 사는 겁니다. 지금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떨어지는 요인보다는 올라가는 요인이 더 많다는 걸. 뭔가 그런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공급도 적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역대 정부를 보면은 어떤 재정 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되면 화폐가 풀릴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산 가치 하락에 방어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오른 거죠. 주택 공급량이 점차적으로 줄어갔어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민간이야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지은 거라고 좀 봅니다. 돈 될 것 같으면 집 지어요. 그러면 거주나 이런 것은 국민의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하면 공공에서 그걸 받쳐줬어야 되는데 공공도 그걸 잘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대책도 나왔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향후 몇 년간은 쭉 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세무사님 근데 정말 집값이 요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집값을 보면 1%좀 떨어졌다가 1.5% 오르고 다음날 좀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30% 올라버리는 것처럼 몇 억이 확 올라버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주택이 없는 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 내지는 박탈감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라고 보면은 좀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만 이런 거였냐라고 보면 아닐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결혼하면서 충남 예산에서 경기도권으로 넘어오면서 회사 다니면서 집을 살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때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 또 오르고 또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면 또 오르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한 끗이 모자라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말하면 그 한 끗이 올라버리니까 그 박탈감을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만 그랬냐?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원래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소득과 소비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알뜰하게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좀 진취적인 전략으로 바라봐야지 그냥 집값을 바라고 절망으로 빠져버리면 또 답도 없다. 물론 바라보면 저도 한숨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는 전략으로 마음가짐과 온 정신을 거기다가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세무사님은 첫 집을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제가 군대를 병역특례로 갔고 소위 말하는 방산 뭐 이런 겁니다. 산업기능요원. 하지만 현역 1급이에요. 자격증을 따서 회사를 다니면서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때 당시 한 4천만 원 이상 모았는데 4,300 정도로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 뉴타운 붐이 일었고 그게 경기도권으로 퍼지면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제가 그걸 샀고 결혼할 때 좀 오른 가격에 팔았는데 그 당시 저도 병역특례하면서 알뜰살뜰 모아서 산 겁니다.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래도 집에서 다니면서 월급 착실히 모으고 그거를 1년 동안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야 4천만 원? 야 지금은 껌값이지 이럴 수도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의 4천 지금의 4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도 사시려고 하신다면 그 정도의 가치를 지금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나 그런 분들도 열심히 모아야 되고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집을 사라는 그런 의미로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을 좀 했어요.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장난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응원의 그걸 좀 보고 싶어요. 날 때부터 집을 살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속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자고요. 다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공포심에 지금이라도 아니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자금 여력이 안 되신 분은 뭐 다음 영상에 제가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또 기다릴 타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시고 그런 거주에 대한 포커스가 확실하신 분은 꼭 거기에 바위까지 태워서 하셔라.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집을 꼭 사야지 그리고 향후 한 5, 6년 지나서 맞아 그 인간 말 듣고 집 샀는데 잘 산 것 같아 라고 꼭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택 구매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다면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